오늘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교 소장님이 DMZ 평화센터 개소식과 함께 DMZ 500km 평화숲길 조성 선언식을 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DMZ는 6.25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투 현장이자 분단에 상징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 70년 동안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DMZ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그 생태계가 잘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우리는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모두가 그냥 말로 잔치를 벌이고 실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되려면은 남북한 정치 주자들이 어떠한 평화선을 한다 하더라도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화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상에는 우리 DMZ는 원래는 철조망이나 또 시래원, 무장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DMZ는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북항공이 50만 발이 넘는, 남북한 합치면 100만 발이 넘죠. 그런 지뢰가 설치되어 있고, 또 남방 한계선과 북한 한계선이 아닌 그 GP 앞에 추진 철책이 또 남북 그 동서로 연결돼 가지고 철책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DMZ는 네 줄의 철조망이, 가시 철조망이 이 한반도의 중심 허리를 감고 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 현장에서 또 휴전선이, 또 비무장지대가 철책이 네 줄로 쳐져 가지고 철조망 장벽이 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DMZ지만은 70년이 넘도록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농약을 치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농약을 쳐서 파충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소멸되어 가지고 메뚜기도 구경하기 어려운데, DMZ는 온갖 파충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심지어 희귀 동식물을 비롯해서 많은 그 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협정 규정대로 지뢰와 철조망을 규정을 위반한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철거하고, 지금 GP는 어떻게 보면 현대 전쟁 문화유산이다. 외국에 가면은 전부 우리가 전쟁을 했던 성을 방문하는데, 우리나라도 근대에 있어 가지고 이 한반도 DMZ 같이 성이 경광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GP는 폭파할 것이 아니라 그 GP도 평화문화공원으로 운영을 하면은 훌륭한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이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위해서는 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도 제거하고, 그래서 지뢰와 철조망을 생태적으로 제거한 후에 남북한 GP들은 리모델링해서 생태와 평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DMZ를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문화적인 토론장도 만들고 휴게실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260개를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활용한다면 1일 15,000명이 DMZ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Z를 지뢰와 철조망을 제거하고 GP를 연결하면은 남북한 GP가 260개인데 이거를 연결하면은 딱 500km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DMZ 500km 생태평화 숲길 제안은 바로 그렇게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회복해가지고 평화의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그 평화의 나무를 심은 그곳을 우리가 국제사회 유엔, 제가 꿈꾸는 것은 유엔 가입국 모든 나라가 500km 생태평화 숲길 조성에 참여를 해서 어디서 어디 구간은 에티오피아 평화숲길, 어디서 어디까지는 캄보디아 평화숲길, 뭐 그거는 500m도 좋고 몇십 킬로도 좋습니다. 그 각 나라의 그 이름을 붙여서 여기는 미국의 평화숲길, 중국의 평화숲길, 베트남 평화숲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리아 DMZ 평화숲길은 세계적인 평화숲길이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친환경 지뢰 제거, 그래서 우리가 변온에 피를 뽑을 때 피만 뽑지 벼를 같이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지뢰 제거를 한다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뽑고 아예 민둥산을 만들고 그래서 지뢰를 제거를 한대요. 저는 바로 논에 피 뽑는 식으로 지뢰만 탐지해가 지뢰만 그 자리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산삼 캐는 사람들의 삼삼 캐는 방식으로 하는데 간단한 호미와 나시 겸비된 호미다. 그 다음에 지뢰를 탐지하면 우리가 전투 현장이다 보니까 온갖 파편 금속물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뢰지대를 안전 철조망을 설치했던 게 70년이 넘는 데는 가면은 전부 철조망이 다 녹아가지고 철조망 조각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흡착하고 제거하지 않고는 지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쇠붙이를 흡착 제거하는 자석 마그네트 갈퀴까지 다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호미나 가스가 불과 200g 밖에 안 되고 마그네트 갈퀴는 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뢰 탐지기가 보통 뭐 10kg이 넘으니까 한쪽 선에는 그런 작업 수공구 가벼운 걸 들고 한쪽은 지뢰 탐지기를 갖고 탐지를 하면은 탐지 즉시 그 모든 경보음이 발생하는 물체를 다 발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인 일개 팀이 한 30명이 구성됐는데 내가 가보니까 30명이 하루에 200제곱미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뢰연구소는 이런 친환경 에코 지뢰 발굴 장비들을 지뢰 탐지가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1인 평균적으로 혼자서 공병 1개 중대가 구성되어 있는 그 30명이 하는 200제곱미터를 한 명당 2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친환경 지뢰 제거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딱 정립을 했는데 그 친환경 지뢰 탐지 발굴 이 표준서를 정립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DMZ를 평화지대로 하는 데는 전혀 비용도 많이 들 필요도 없고 우리 군이 미확인 지뢰지대라는 건 민통선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가 한 200개소에 9,800제곱미터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뭐 48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280년 걸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군대 거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면 가나뭐 그보다 더 적게 200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지뢰 제거를 하는데 비용을 3천여명가 한 10조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친환경 지뢰 제거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면은 18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중에서 청각과 시각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면은 2주 동안 40시간 교육만 하면은 그분들을 5,000명을 동원하면은 20년 안에 1조면은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조를 1조면은 9조를 전략하고 200년 걸리는 거를 20년, 180년을 단축하면서도 비용은 그 10분의 1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과 특히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고위층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 국방부 지뢰 대응팀은 어떻게 하면은 이 대응팀이 생겼는데 지뢰 제거를 통해서 공병 출신들이 자기들의 사리를 더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뭐 지뢰 제거 생태나 뭐 이런 거는 전쟁이 금방 끝나고 전 국토가 오염된 캄보디아나 그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나 필요한 거지. 대한민국은 지뢰가 전부 다 작전 계획에 의해서 전술적으로 매설했기 때문에 지금 군은 지뢰 매설도가 없다 그러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못 찾는 겁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20년 안에 우리나라는 지뢰 없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우리가 오늘 DMZ 평화센터를 설립을 했고, 우리 한국지뢰연구소를 앞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 보호인 DMZ를 생태평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또 이 죽음의 땅이라는 이 DMZ를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생태평화의 성지화를 하고자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 와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김교 소장님에게 국방부 자문위원 후방 방공진지 지뢰 제거 작전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위촉장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은 지금 지뢰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지뢰 제거 그 장치와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알기 쉽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지뢰 제거하는 거는 군에 입대한 의무 복무 병사들이 공병에게서 지뢰 탐지 교육을 받은 그 이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뢰 제거를 하는 보수 교육도 시키고는 있으면은 그 병사들은 홈이나 나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군에 입대한 인원들이고, 또 지뢰가 그 교육을 받을 때는 원래 모든 지뢰는 노출시킵니다. 뇌관을 지상에 노출돼야만이 뇌관을 밟아가지고 사람이 대인 지뢰는 사람이 밟아야 터지는 거고, 대전사 지뢰도 지상에 땅 위에 노출된 그 뇌관을 땡끌어 가든지 또 차량이 가든지 그걸 위를 밟고 지나가면은 압력판이 작동해야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뢰를 매설했던 그 생각을 갖고 지뢰를 탐지를 하러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뢰를 매설한 지 최하 50년부터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50년 이상 된 데는 눈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 흙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 흙들이 흘러내려서 덮을 수도 있고, 황사나 낙엽에 의해서 이게 덮여가지고 실제 매설했을 때는 모든 내관이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은 낙엽과 황사나 또는 눈비의 영향을 인해서 그 지뢰들이 전부 내관들이 한 70% 이상은 흙에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죠. 특히 낙엽이 많이 쌓인 곳은 낙엽 때문에 뭐 낙엽이 어떤 건도 50cm 이상 쌓인 데도 있습니다. 그 낙엽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지뢰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산불이 나거나 그런데 나무가 없다 보니까 전부 풀이 자라가지고, 풀이 뭐 사람 키보다 높은 데도 있으니까 이 풀을 비야 탐지를 하는데, 바로 그 탐지에 어려움은 그런 것들, 탐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 요소니까 그거를 제거를 하다 사실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목을 제거를 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30% 이상이 났고, 거기에서 사망자가 거의 70%가 났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또 전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조리 그냥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지뢰 위험 표시되어 있는 지뢰가 없는 지역부터 전부 다 긁어가면서, 또 예초 작업을 안 되면 거기다
심지어 간이 파괴통하다 터뜨리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도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지뢰는 언제 주로 많이 설치되었냐면은 남방 항제선에 철조망이 없었대. 우리나라 남방 항제선 철조망이 바로 파주 지금 우리 연구소가 있는 이 지역 전방에 요 한 1km 전방에 철책이 처음 설치된 게 67년도입니다. 여기 미군들이 경계하는 이 미군 지역에서 처음 설치됐는데 이 철책이 설치된 배경도 우리가 62년도 쿠바 사태 이후에 새로운 냉전이 전개되니까 원래 6.25 전쟁 이후부터 62년까지는 DMZ가 굉장히 평화지대화 되어 있었고 북한과 유엔군 또 우리 한국군하고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담배도 나눠 피우고 농담도 주고받았던 그 10년의 평화지대가 있었습니다.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신냉전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결정적인 거는 64년 8월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하니까 베트남 호치민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그 국빈 초빙을 해서 남한이 우리나라에 파병돼 가지고 우리가 통일전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북한도 파병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이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가 파병하면 남한과 미군이 북한으로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방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파병은 못하는데 그 대신 공군은 우리가 조종사들을 보내서 조종 훈련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남조선이 베트남에 파병 못하도록 DMZ를 도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64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북한간이 DMZ를 도발을 해가지고 미군들을 많이 급습을 해서 미군들이 많이 죽기도 했죠. 결정적인 것은 66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월남 파병 증언을 해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왔는 그때 31일 날 왔는데 11월 1일 날 새벽에 우리 바로 연구소에 있는 이 해마루촌 바로 건너 여기서 보면 저기 건너편 산 보이죠? 네. 그 밑에 전봇대 있는데 저기에 미군 DMZ 경계 근무라는 중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를 북한군이 말을 끌고 와가지고 전번에 목함전에 사고 났던 그쪽 지역으로 말을 끌고 와가지고 이 해마루촌 1km 전방에 나무에다 말을 매놓고 새벽에 여기 미군 부대를 급습해서 미군 6명과 카투사 2명을 총으로 쏴죽이고 복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미군 부대를 습기해서 미군 2명을 죽이고 카투사 2명 썼는데 이건 대단한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의 배경은 이게 사실인지 그냥 계속 떠드는 소문인지 뭐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대해서 결정이 나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군사 무기를 첨단 무기를 많이 지원받을 목적으로 그 국빈 방문하기 한 달 전에 북파 요원들이 있죠. 그 공작 요원들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북한군 대령을 목을 따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보복으로 그날 공격 여기를 급습한 걸로 그거는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미국이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구소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니까 구소련이 해서 미국에다가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미 대사가 정일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 뭐 비롯해서 우리 군 수뇌부에도 강렬하게 항의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이제 도저히 우리가
지뢰를 대량으로 묻었고 지뢰로 가지고도 해결 안 되니까 67년도에 남방 한계선 여기다가 철책을 설치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철책이 2km가 남방 한계선인데 대부분 3km를 구간을 해서 저 임진강변부터 해가지고 김신조 침투했던 그 연천까지 그 미사다리 경계하는 거기를 철책을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철책을 설치하기 전에 하여튼 쿠바 사태 이후에 북한군이 이제 도발하고 하니까 이 미군 주둔지를 방어할 목적으로 경계 목적으로 막 지뢰를 다량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뢰들이 지금 보면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미확인 지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뢰들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이 민통선 DMZ의 평화보다 현재 민통선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지뢰를 제거를 하는데 군대는 지난달에 이 통일공원이라고 평화공원 도라산 평화공원이라고 여기 있는데 21,000제곱미터를 제거를 하는데 공병 1개중대 약 30여 명이 들어와 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그게 2년 동안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21,000제곱미터면은 우리 지뢰 제거 연구소의 지뢰 제거 기준을 하면은 30명이 투입했을 것 같은 경우는 10일이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뭐 단순 계산이 1인당 하루에 1m 폭으로 100m만 탐지하면은 그 30m 하루 3,000제곱미터니까 37에 20일 다가 주 5일 하면은 2주면은 끝나 그런 작업을 2년 동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작업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군대가 하는 거는 민간인을 옆에 접근도 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뢰를 폭파 제거 안 하니까 지뢰의 그 제거할 때 이격 거리를 고려해서 한 30m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다 봐도 뭐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의 방법과는 우리는 탐지를 해서 휴대용 수공구로 그 탐지 즉시 거기다 표시를 하고 뭐 깃발 같은 거 휴대해 있다 깃발 딱 걷어놓고 지뢰 탐지해서 사방에 딱 잔디 뜨는 식으로 이렇게 지뢰가 있으면은 지뢰 탐지기를 딱 가서 경보음이 울리면은 여기서 줄을 끊고 다시 이렇게 해서 울리는 지점에 끊고 아래 위로 이렇게 또 흩치면서 이렇게 딱 하면 네모 반딱해지거든요. 그럼 고기를 딱 해서 사방에서 이제 흙을 파서 이렇게 싹 걷으면은 대부분 뭐 그 산에 가도 풀이 자라 있으면은 이렇게 껍데기를 싹 걷어 올리면은 대부분 이 내관이 90%는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 내관 나타났을 순간에는 뭐 지뢰가 터질 이유가 그 내관 안 눌리면 안 터지니까 사방에 옆에서 흙을 파가지고 그냥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 효율성이 아주 높고 군인들은 삑 소리 나면은 거기다 횟가루를 뿌리든 안 그러면 뭔가 표시를 해놓고 철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 거기를 가지고 컴프레서에 에어를 가지고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철조망 조각이 하나 있으면은 9%가 발견됩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고 의무복무 병사들은 저는 지뢰 제거에 투입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뢰를 매설하는 거는 적의 공격을나 기습을 지연시키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했는 지뢰인데 지뢰를 제거하는 거는 무장 해제지 않았습니까? 무장을 했던 거를 해제시키는데 의무봉사가 무장 해제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어떤 대적관이나 국가관이 저희 볼 때는 안보식이 헤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두 번째, 고엽제를 뿌렸거나 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부모들한테 동의서도 받습니다. 본인도 뭐 동의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걸 동의받느냐? 이거는 의무 아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뢰를 제거하는 건 작업 중에서 노가다로 치면 최후의 고난도 노가다입니다.
여기에다가 남의 귀한 아들, 여는 둘만 나 잘 기르자다면 그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70%가 외동 아들인데 얘들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지뢰를 제거를 하라고 명령 놓고 그러면서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냥 헬멧도 하나 드는 목에 이 목 헬멧을 계속 작업하면은 목도 삐뚤어지고 목 경추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보호복도 그냥 무겁고 그걸 입고 지금 예를 들어서 25도 이상 그 입으면은 한 10분만 하면은 30도가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군대 적용하면은 군대 지휘관들이 전부 다 형무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 고엽제가 뿌려졌는 거를 에어로 가지고 제거를 하면은 그 고엽제 먼지가 장병들한테 다 덮어 쓰잖아요. 그리고 그 고엽제 미세먼지가 사방으로 확산시키는데 그거를 제가 2018년도 국정감사 때 합참 국정감사 때 그 당시에 하태경 국회의원이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거 가서 제가 미확인 지뢰질의 대부분이 고엽제를 뿌리는 지역이라는 것을 내가 증언을 해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철책은 중에 우리가 남방 한계선 2km를 연해서 철책했는 것은 3분의 2밖에 안 되고 3분의 1은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는 구철책인데 그 구철책은 전부 고엽제를 뿌렸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엽제 의증 환자에 대한 무슨 지원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업은 복잡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안전하지도 않고 또 지뢰를 제거를 한 이후에 완벽하게 지뢰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2020년 이후에 지뢰 사고가 강원도 철원에 2건이 났는데 민간인 2명이 군인들이 지뢰 제거를 완료하고 인계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이 능력 자체가 원래 없는 건데 그걸 능력을 자기들이 최고다 그러면서 공병병과 지휘관이나 고급 장교들의 의식이 자기 자식을 거기에 투입하라 하면 안 할 겁니다. 근데 남의 자식이라고 그거 집어넣고 비효율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그래서 민간을 아웃소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지뢰 대응법을 2024년도에 2월 20일 날 제정을 했는데 그 대응법을 갖고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전부 공병장교들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식으로 만드니까 이거는 뭐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 시행령이나 보면은 이거는 도대체 지뢰의 개념을 있는 사람이 만들었는가 정말 참 보면 한심하게 그지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부터 모든 것을 저는 행정안전부나 아니면은 감사원에서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시행령부터 법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전부 새로 가야지 지금대로 가면은 국민 혈세물을 낭비해가지고 앞으로 10조, 20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환도 뭐 200년 걸리도록 왜냐하면 저한테 한 얘기가 내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은 함께 가면 길게 갑니다. 아니 지뢰를 빨리 제거를 해야지 왜 길게 가야 됩니까? 그 의식이 잘못된 사람들 저는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의식부터 개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정말 그 잘못돼가는 그런 그 조직들은 과감히 개혁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국방부 장관도 지금 문민 장관이 됐으니까 시행령 문제가 되는 시행령도 고치고 또 국회에서 또 여론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지금 그 한국지뢰연구소의 지뢰 제거는 지금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그 실제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원래 뭐 예산 같은 거 배정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제 우리 그 나라의 민간이 지뢰 제거를 시작한 거는 1960년대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우리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원래는 이 민통선이 15km에서 25km 군사 분계선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15km에서 25km까지 귀농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농사를 지으러 못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민통선으로 되는 모든 지역에 들어와 보면은 통일촌이다 뭐 해가지고 민통선 부락이 111개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민통선이 해제돼 가지고 현재 민통선 부락은 한 20개소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거 가보면 지금 농경지들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거기가 전부 휴경농지였는데 64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62년도까지 식량 원조를 하다가 식량 원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량 증상 정책을 일어난 후 64년도에 파주의 국회의원하고 철원 국회의원 김재순 의원과 차지철 등 42인인가 4인이 귀농성 영잔에 관한 건의서를 국회에 내가지고 결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부족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선을 군사분계선 남쪽 휴전선 남쪽 2km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남방 한계선까지 휴경농지를 개답을 하도록 허용하자 하는 그걸 국회 결의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민통선 불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올 때 이제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해준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입주 농민들의 그 주택을 짓는 그 건설 자재만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이 민통선 북쪽에는 지적이 복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국가 땅이지.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거기 이제 피난민 또는 또 제대군인들 넣어가지고 이제 통일촌 전략촌 개념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기 들어와서 휴경농지를 개답을 하되 지뢰나 폭발물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민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군이 민통선 이남으로 철수를 지시하면 이유 없이 24시간 이내에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들어와서 민간인들이 개답을 하면서 지뢰를 다 제거를 했고 이 파주 민통선 여기는 72년도까지 미 사단이 경계 근무를 하면서 미군들이 지뢰를 매설했는데 미군들이 철수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부족한 식량난보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콩단지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무부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 업체가 지뢰를 제거를 하고 그 땅을 여기는 원래 우리 남한 땅이었으니까 토지 소유주한테 땅을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런 때 동원되는 민간인들은 주로 뭐냐면 고철 장수들이 고철 탐지기를 갖고 전쟁터에 막 가서 땅속에 묻혀있는 땡크다 뭐 이런 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 생계 유지 수단을 했거든. 그런 분들이 그걸 찾다 보니까 지뢰가 있으니까 지뢰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제거를 했고 실제 그분들이 제거했는 게 수십만 발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 가지고 이제 개간을 한다는 관공서 뭐 공사를 할 때도 전부 다 했고 심지어 군인들이 철책을 이설을 할 때 거기도 지뢰 사고 많이 나니까 유능한 지휘관들은 민간인들 그 고철하고 캐고 하면서 지뢰 제거했던 이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한 게 부역동원한 거죠. 그리고 부대 살을 맥가면서 주고 이분들 동의가 지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2000년도 남북철도 도로 공사를 동해선과 이 경의선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처음으로 공병들이 여기에 2개 대대 동해선에 2개 대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 4년 동안 하니까 대통령도 관심 써주고 군 수뇌부도 관심해주고 경력금도 많이 나오고 예산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걸 끝나자 말자
합참에서 민통선 개발 지침을 해가지고 미확인 지뢰지대를 민간 조건부 동의 제거 금지 지침을 내린 겁니다. 원래 그 행정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거는 관습법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군사시설보호법에 그걸 금지하려면은 그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공문 결재를 보면 비공개입니다. 그렇게 했는 거 그것도 비공개한 거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아보니까 비공개로 돼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0년도 2004년 이후에 민간인 지뢰 탐지 제거를 하는 게 거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민통선 이남에 방치된 지뢰, 또 군이 지뢰를 제거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거기는 지뢰지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조건부동이 지뢰지대는 아니나 폭발 사고 위험에 있으니까 유의하시오. 합참에서 지침을 내릴 때도 지뢰지대 이외에는 가능하다. 미확인 지뢰지대도 지뢰 표시를 해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뢰 표시가 없는 지역은 민통선 이북에도 협의 가능하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1년에 가끔 한 1000만원짜리나 작은 것들 이런 거 2년에 3년에 한 번씩 또 문화재 발굴하면은 폭파 제거도 못하고 장비를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제가 그냥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가서 해주고 있고 특히 저 평화의 댐 그거는 비만 오면은 평화의 댐 그 물 내려가는데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DMZ 바로 붙어 있으니까 유식 지뢰가 있을까 못 오면은 군대 제거해 달라면은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빨리 우리 가면은 가서 한 이틀 사람 한 2명이나 3명 가서 이틀이면 금방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런 아주 소규모밖에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내가 지금 지난주에 내가 대통령실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뢰 대응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대응법은 군의 지뢰 제거 능력이 미흡해서 또 너무 이 많은 지뢰를 하루빨리 제거하려고 하니까 군대 능력만이 어려워서 민간의 참여를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시행도 안 됐는데 국방부의 지뢰 제거 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라고 하면서 출입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대통령실 경청비서관을 면담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청비서관실에는 우리도 그 모순점을 알고 있어 거기에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놔놓고는 뒤에서는 국방부 지뢰대응팀 중령 이병욱이 홍병인데 합참 지작사 1군단 9사단 전부 자기 공병들이 그 지뢰 제거 관련해가 군 동의나 작전 성검토를 그 친구들이 하는데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민간이 할 수 없어. 너가 지원해. 심지어 민간인들이 거기에 제방 보수 공사를 하는데 공사 작업 방법도 바꿔라.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청비서관한테 제 청원을 지금 작성을 해놓고 금주에 한번 전화해서 한번 방문하려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지금 그 DMZ 500km 평화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협조 전에 혹시 유엔사의 허가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500km 생태평화숲길을 조성을 선언한 거는 국제사회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DMZ가 500km 생태평화숲길이 조성된다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이 문화유산이 된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유엔이 관심을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고
남북한이 함께 이걸 생태평화 세계유산 지정을 해서 이걸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일단 이걸 선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뭐 그렇게 보시고. 이게 지금 당장 당장은 할 하는 게 수가 아니고 없습니다. 지금은 유엔사 예. 허가를 맡아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종전협정도 하고 평화협정 맺으면서 예. 그런 군사적인 여건이 마련된과 동시에 그 전에 여론 조성을 위해서 하시는 그.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지난 2월 11일 세 번째 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목숨을 다 버리고 했던 순교했던 그 성지를 한 10군데를 10일간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암 수술을 3번을 받고도 내가 이 성지를 순례를 하는데도 피곤하지도 않고 뭐 암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이거 4월 8일 날 여기 계약을 하고 여기를 또 왔는데 그날 계약할 때도 여기 그냥 놀러 들어왔는데 우리가 DMZ 평화누리길에 대한 노래를 작곡 작사하신 분이 여기 김인수 교수라고 바로 뒤에서 합니다. 이걸 내가 그래서 내가 DMZ에 이에 관심을 갖고 가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기에도 본인이 공감해서 만약에 그게 조성된다면 우리가 강화부터 고성까지 각 시군에다가 DMZ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평화누리길만 돌고 오고 그 대신 위락시설이나 이런 거는 DMZ의 후방인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각 구분별로 후방 지역에다가 한 10만 평에서 넓게는 한 30만 평까지 가는 그 관광객들이 들렸다가 여기서 쉬고 휴식을 가는 그런 위락시설은 이 민통선 지역 이 후방에다가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논의를 많이 이제 토론했는데 왔다가 여기 집 나왔으니까 이 집 사가 들어오면 좋겠다.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그래서 4월 8일 날 계약해서 4월 25일 날 아예 뭐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해야 돼 들어와서 그러셨군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갔다 와서 이제 서신을 주기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싱가포르 선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에 있었다. 나는 당신의 그 진정성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 우리가 6.25 전쟁 공사된 것도 막아줬고 당신들이 코리아 DMZ를 경계 검문하면서 무려 84명의 장병들이 북한군의 기습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270명이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상해용사가 돼가 돌아갔는데 그 코리아 DMZ와의 그 고마움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북한보다 군사력도 위에 있고 북한의 핵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뭐 북한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이고 미국의 문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신께서 김정은을 설득을 해서 핵을 동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더 이상 핵 개발을 발전시키고 지속하게 한다면은 앞으로의 미국 자체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북한은 10년을 놔두면은 파우치 핵을 개발할 걸로 나는 확신한다. 그 파우치 핵이라는 가방에 핵무기를 갖고 국제사회의 테러 단체에다 팔게 된다면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다. 그럼 미국의 위상도 넘어지고 그러니 당신께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북한 김정일을 습격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 땅이 평화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DMZ에 이 500km 생태 평화 숲길을 조성을 하도록 김정일을 설득을 해준다면은 코리아 DMZ 500km 생태 평화 숲길 이꼬로 트럼프 코리아 DMZ 500km 생태 평화 숲길로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은 것이요, 그거는 당신의 평화와 생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당신은 노벨 평화상은 타는 거는 보장되는 거다 하는 그런 요지를 해가지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예. 저가 이제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민통선의 이제 출입과 예. 그리고 여기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유엔사의 권한, 그다음에 이제 전시작 조건 이런 게 관련이 돼 있는데, 전시작 조건이 이 환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평시 상황에서 유엔사가 출입을 불허하고 여기 활용을 방해하는 것은 그거는 그 온당한 정당한 그런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얼마 전에 그 추기경님도 여기 방문을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그 우리 정부의 군사외교적인 협상력에 의해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런 그 전시작 조건이나 지금 유엔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부가 또 민간들이 좀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그 전에라도 우리 좀 자율적으로 좀 출입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뢰제거나 평화센터 조성도 이미 정전협정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통선은 미군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고요. 네. 한국은 한데 DMZ는 이제 유엔사가 관장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DMZ를 들어가는 거는 유엔사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하는 것을 원래 유엔 그 정전협정 규정에 보면은 70 며칠 이내에 모든 것을 제거를 하게끔 그 당시도 그 정전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DMZ 안에 지뢰를 제거하고 추진 철책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미군에다가 통보하면은 민간인도 들어가 할 수 있습니다. 통보만 하면은 승인해 주니까요. 네. 그런 거는 문제가 없고, 추기경님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를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DMZ 어디 방문 신청을 했는데 불허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거는 장소는 정확히 그거는 과거 윤석열 정부 아니 아직 최근에 이재명 정부 얼마 안 된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미군 자체도 문제가 있고, 네. 우리가 민간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정전협정 규정이라든가 유엔사 규정에도 그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협조 관계에 있어서 뭔가 미수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고요. 예. 우리는 DMZ를 평화지대화하는 거는 유엔사나 미군의 협조 없이도 그 자체가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을 정전협정을 지키는 걸로 원상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결심에 따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네.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남한의 세계 군사력 5위고 북한은 23위입니다. 재래식 군사력은 이제는 북한이 남한을 뭐 죽었다 깨도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그 동력을 보면은 지금 압록강변에 그쪽에도 보온 시설을 해가지고 채소 북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채소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온실을 크게 짓고 진짜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최근 저 북한 정보를 제가 접한 예를 보면은 1년에 식품 공장을 10개씩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니까 뭐 남한에 하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이제는 없다고 자기가 자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로지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남북 간의 정상 간의 네. 회담을 통해서 또 한반도가 6.15 공동선언 이후에 참 그 10년 동안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곧 정신적으로는 국민 남북한이 통일이 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재명 정부도 충분히 그거를 가능할 것이다. 그래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북한을 리더해가는 우리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조금 리더해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남북 철도가 있는데 폭파하고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코뿔소라는 장기물 개척 장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니까 북한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걸 다 폭파하고 방어 방벽을 설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남북한이 정상 간에 다시 회담이 재개되고 남북이 9.19 군사 합의가 복원이 된다면은 다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도 연결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은 저는 글쎄요 앞으로 100년 내에 우리가 6.25 한국전쟁이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휴전협정은 잠시 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은 총을 내려놓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평화협정이요 또 평화조약입니다. 이제는 총을 잠시 내려놓던 그 총을 완전히 총을 내려놓고 이제는 서로 악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